그 청년 후계농 육성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받았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청년농 3만 명 육성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 의원실로 들어온 민원을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2024년 청년 창업농 심사 시 매우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에서 9월 갑자기 느닷없이 예산이 소진되었다면 정책 자금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각 지자체에서는 신청자들 선정된 사람들한테 일시적 현상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25년 1월 2일부터 정산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유선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11월 말경에 뜬금없이 선정자들로 하여금 재심사해야 되니까 다시 서류 제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일종의 요식행위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에 응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1월 2일 농림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3,845명의 신청자 중에서요. 982명만을 대상자로 선정했고 결국 신청자의 75%가 탈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미리 농지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후계농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해 자금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전남 담양의 한 청년농은 정부가 예산이 편성되면 지난해 대출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우대해 주겠다고 선배를 했는데 결국 탈락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출이 안 돼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라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건입니까? 3,845명의 신청자 중에서 982명만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면 2,863명, 다시 말하면 75%의 신청자들이 탈락을 한 거고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계속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계농업인 그러니까 안동시의 경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안동시의 경우에 상반기 자금 배정 결과를 보니 청년 농업인 신청자 28명 중에서 3명이 선정되었고요. 후계농업인 신청자 13명 중에 딱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책 있으신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의 조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도 보고를 네. 받았고요. 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작년도에 11월 15일까지 계약자 그리고 계약금을 이미 이체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9일까지 해서 바로 그게 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75%가 넘는 피해자들을 그러니까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건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농림부에서 기재부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여튼 여러모로 저희가 지금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이제 너무 무리가 따르니까 말하자면 좀 상환 능력이 있고 영농 계획서나 계약이 확실히 증빙된 경우 뭐 이렇게 네. 좀 원칙을 바꿨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면 애초에 네. 공고문을 낼 때 네. 올해는 5,000명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네.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농림부에서는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만 근데 영농정착 자금 지원 청년농 5,000명에 대한 것은 이 후계농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앙회장님, 농협중앙회장님 예. 그 중앙회장님과 둘러싸서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권 남용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논란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게 국회에서도 얘기가 된 바가 있는데요. 새롭게 임명된 주요 임원들을 살펴보면요. 과거 각 부문장이나 본부장으로 퇴임했던 사람들이
이 룰을 깨면 안 되는데 거의 질의하셔요. 예. 그냥 말씀을 하세요. 예. 네, 이게 지금 중앙회장님의 이러한 무분별한 인사 단행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사가 단행이 되면요, 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내 사람을 쓰는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농협 내에서 누가 열을 내서 열심히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만두고 차기에 유력한 후보 찾아서 줄대서 선거운동 미리 하고 공력을 쌓은 다음에 주요 보직으로 임명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중앙회장님의 이런 인사가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부 장관께서도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인사가 만사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사는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상대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백모 형오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또 일반 기업에서 스카우트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